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촬영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우버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버는 6개월 동안 64.18%, 1개월 동안 마이너스 2.56%, 5일 동안 마이너스 6.22% 떨어진 종목으로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우버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크게 SEC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모빌리티, 딜리버리, 그리고 프레이트라는 비즈니스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경우는 많은 분들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일반인들이 제공하는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 컨슈머리라고 해서 고객들은 거리에 따라 일정 요금을 우버 회사에게 지급을 하고요. 우버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준 차주에게 커미션이라는 비용을 제외하고 줌으로써 모빌리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우버 이츠라는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우버 이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버 이츠를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우버 이츠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배달받고 싶은 레스토랑을 선택하고요. 그곳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선택이 되면은 그때 식당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죠. 포장한 뒤에 우버 파트너가 그걸 받아 운반해야 하는 장소까지 배달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버 이츠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버 프레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버 프레이트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닌 큰 규모의 물건을, 그리고 택시가 아닌 트럭이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에서 드라이버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트럭 차주가 나타납니다. 차주의 현재 위치와 예약된 물건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일정 그리고 운송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고요. 지도와 운송 스케줄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트럭 차주를 예약하면은 트럭 차주는 예약을 받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버로부터 받게 됩니다. 트럭 차주는 예약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30분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시간 동안 운송을 해줘야 하는 물건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수락이 된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드라이버가 예약을 거절한다면 이유와 결과를 반대로 우버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우버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펀더멘털은 어떠한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는 3.13조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요. 2020년 2분기는 2.24조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확실히 2분기는 과거 및 현재 다른 분기들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이렇게 입었다가 다시 실적을 회복해가고 있는 모양새로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0년 3분기의 실적이 실제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매출액 성장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2020년 3분기를 2019년 3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7.94%이고요. 2020년 2분기를 2019년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29.22%로 지난해에 비해서 역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액을 바로 전 분기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2020년 3분기는 2020년 2분기에 비해서 39.63%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극복하고요. 다시 매우 큰 성장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이 둔감한 상태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빠른 회복을 해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oss profit은 이 매출액 빼기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gross profit입니다. 먼저 gross profit은 1.51 빌리언 달러를 2020년 3분기에 기록을 했고요. 2020년 2분기 때 989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랑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oss profit을 보았으니까 gross profit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띠고 있는 gross margi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gross profit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 1.51 빌리언 달러라는 금액이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파악을 하려면은 gross margin을 봐야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방금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서 나온 그로스 프로핏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으로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0년 3분기의 그로스 마진은 48.40%로 우버는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2020년 2분기 때의 그로스 마진은 44% 정도로 여전히 높은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net incom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t income은 순수익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9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은 gross profit이 나오고 이 gross profit에서 영업 비용을 뺀 다음에 tax 및 이자 비용을 더하고 빼면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net income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흑자를 보고 있느냐 적자를 보고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높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며 높은 그로스 마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는 이유는 2.63 빌리언 달러와 같은 큰 영업비용 때문입니다. 영업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그리고 R&D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인건비의 규모 보시면 1.64 빌리언 달러로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건비의 부분은 우버의 규모가 확장되면 될수록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지금처럼 높은 그로스 마진을 잘 유지해주기만 한다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우버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버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먼저 우버의 현금 현황을 Asset Distribution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Current Investment는 1.13조이고요. Non-Current Investment는 10.17조입니다. 이 두 개의 부분 전부 다 우버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놓았으며 현금으로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우버가 들고 있는 현금은 7.77조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총 합산한다면 19.07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은 8.19조로 이것은 우버가 은행을 대상으로 5년, 10년, 15년과 같이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Current Debt로 175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입니다. 그리고 Payable은 240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밸런스시트의 상태를 봤을 때 우버는 총 19.07조의 현금이 있는 반면 부채는 9조가 안되는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부채를 전부 다 갚는다고 해도 충분히 10조 되는 현금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버의 재무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분기 실적이 피해가 컸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말이죠. 먼저 모빌리티를 봤을 때 코로나의 발병률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6월 22일 날 밖으로 외출이 가능해졌고 외식을 할 수 있어짐에 따라서 점점 여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빌리티 쪽에서만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버의 또 다른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딜리버리 쪽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딜리버리의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Grubhub, Just Eat Takeaway, Delivery Hero와 같은 경쟁사들의 성장 또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135%의 성장률을 이룬 우버 이츠가 단연코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와 비교를 해도 오히려 우버의 압승이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버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전체 시장의 70%를 우버가 차지한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8일 나온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왁이 말하기를 우버는 2021년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또한 펀더멘털을 봤을 때 실제로 적자가 줄어들고 있었고요. 매우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MS의 경우는 우버에 대해 오버웨이트라고 해서 비중을 더 실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타겟 프라이스는 68달러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1월 28일날 나오고 7.21%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및 다우지수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1.19% 정도 지금 현재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12월 7일날 난 기사에 따르면요. 우버는 우버의 자율주행 부서를 아마존이 서포트해주고 있는 오로라라는 회사에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로라의 자율주행 부서를 팜과 동시에 26%의 지분을 우버가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해석해드리자면은 오로라의 자율주행이 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우버에게도 호재로 작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율주행 부서를 팔게 됨으로써 우버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R&D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연간 400밀리언 달러 정도의 EBITDA 로스를 세이브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라의 자율주행이 잘 나가게 된다면 우버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버에서는 자율주행에 투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원만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간 또한 더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버는 최근에 포스트메이스라는 회사를 2.65조를 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포스트메이스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이번 4분기에서의 그로스 딜리버리 부킹이 약 350에서 400밀리언 달러 정도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의 우버 실적은 2월 10일날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버에게 있어서 정책적인 부담 또한 굉장히 가벼워진 소식이 있습니다. Proposition 22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와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Proposition 22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빌 5의 근거에 따라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정직원으로 분류가 된다면 우버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 틀 자체가 깨져버리고요. 캘리포니아 룰에 맞춰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운행요금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버 철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의 정책이 본보기가 되어 다른 주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버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펀더멘트를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3분기에 빠른 회복을 해주었고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버 이츠를 통해서 배달을 더 많이 함에 따라서 우버 이츠의 성장이 우버 펀더멘탈 회복을 견인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스 마진은 50%에 가까워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순수익은 비록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밸런시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는 갖고 있는 부채보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워낙 많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미래전망 측면에서는 Proposition 22가 통과되면서 이제 정책적 문제가 없이 우버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요. 우버의 자율주행 부서를 오로라에게 팔면서 지분 26%를 갖게 되어 인건비 그리고 R&D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오로라에 대한 자율주행 호재가 그대로 우버에게 연결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메이스라는 딜리버리 회사를 인수하게 되어 우버 이츠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우버의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지도 모르겠고요. 2021년 2월 10일날 실적 발표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RSI가 44.73이며 주가가 61선 아래로 조금 내려왔긴 하지만 다시 위로 돌파해주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여 우버의 포지션을 열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우버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